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오늘 또 박찬욱 감독 탕웨이, 박해일 주연의 헤어질 결심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버행, 바위를 꽉 잡고 상체를 올리는 해준, 아래로 펼쳐진 낭떠러지, 힘을 다해 후들거리는 다리를 올린다. 해준의 상상, 어려운 루트로 정상에 오른 도수가 앉아 땀을 식힌다. 등 뒤로 멀리 쉬운 루트로 올라온 설애가 고개를 빼꼼 내민다. 설애도 가까스로 마지막 무브, 몸뚱이를 정상에 올려놓는다. 도수의 배낭이 발견됐던 자리로 가는 해준, 탈진의 대자로 눕는다. 팔뚝에서 휴대전화를 떼어 떨리는 손으로 운동 앱을 켠다. 오른 층계 138층.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다 뜬다. 손을 들어 바라본다. 상처와 물집, 깨진 손톱들, 설애, 소리. 한국 여자들은 손이 참 부드럽죠. 신음하며 일어나는 해준, 힙 플라스크를 꺼낸다. 도수, 소리, 오전 10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금붕의 정상입니다. 해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다가 뒤돌아본다. 직벽의 끝에 앉아 위스키 마시는 도수. 기분 좋은 듯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하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본다. 차가운 결의가 담긴 얼굴로 달려오는 설애. 도수를 밀어버린다. 도수, 허공에서 손을 휘저으며 설애를 잡으려 하지만 거칠게 깨진 손톱 끝이 그녀의 손을 스칠 뿐이다. 왼 손등에 핥힌 상처가 생긴다. 롤렉스 시계 분침이 10시 1분에서 2분으로 넘어간다. 추락하는 도수. 설애도 달려온 관성 때문에 떨어질 뻔했지만 허리에 자의를 묶어 나무와 연결이 둔 덕에 가까스로 멈춰선다. 도수, 소리. 더러운 세상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죽어도 좋다. 해준, 벼랑 끝으로 기어가 내려다본다. 바닥에 누운 도수의 시체. 해준, 소리. 그 벌레가 떨어져 죽으면 터진 머리에서 2만 마리 황금색 파리떼가 날아올라 비로소 세상을 향해 간다. 설애, 소리. 원하던 대로 운명하셨습니다. 조용한 구소산, 바람소리, 파리떼 붕붕대는 소리가 점차 커지더니 씬 82, 설애 아파트 밤. 도어락 비번을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리면 지친 모습으로 귀가하는 설애.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해준을 보고 표정이 환해지지만 현관 바닥에 벗어준 해준의 등산화를 발견하자 이내 어두워진다. 당연히 해준 옆자리로 가앉는 설애. 해준, 1인용 소파로 옮겨가더니 팔걸이에 거쳐준 등산용 바람막이에서 할머니의 전화기를 꺼내놓는다. 생각할수록 어이없다는 듯. 해준, 높은데 무섭다면서요? 너무 지혜로우셔서 산 싫어한다면서요. 할머니의 전화에 앱을 켜 138층을 보여주며 이게 지혜입니까? 설애, 꿀먹은 벙어리. 왜 그렇게 맞으면서 무슨 가축처럼 몸에 낙인까지 찍혀가면서도 경찰에 신고를 안 해요? 왜 경찰을 안 믿어요? 설애, 중국 돌려보낸다고. 해준, 그래서 남편한테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회상, 흰 종이에 프린트한 문장들을 한 줄 한 줄 잘라 빨간 편지지에 붙이는 설애. 설애, 언제 와도 올 편지였어요. 뇌물 다 진짜니까. 해준, 기도수가 출입국 외부인청에 보낸 편지도 썼겠네요. 봉투에 적힌 주소랑 이름은 자필이 맞던데 어떻게 했어요? 설애, 남편이 쓴 변명을 고치기만 했어요. 유서 느낌이 좀 나게. 회상, 거실 중간문을 닫고 말러 LP를 트는 도수. 장갑 낀 설애. 식탁에 둔 서류 가방에서 몰래 한일서 편지 봉투를 꺼낸다. 겉에 자필로 적힌 발신인 기도수와 수신인 출입국 외국인청의 심사국장의 주소와 이름. 봉투에 풀 묻은 뚜껑을 조심조심 여는 설애. 내용물을 미리 준비한 것과 바꿔치기 한다. 다시 풀로 붙인 다음 가방에 넣는다. 해준, 수환이가 폭력 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네요. 회상, 수환이 소파에 누워 잠든 사이
설애가 의자들을 넘어뜨리고 스탠드를 밀어서 깨트린다. 설애 소리. 경찰이 술 먹고 여자 집에 오면 폭력 아닌가요? 다시 현재. 자신의 전화기를 몰래 켜는 설애. 녹음 버튼을 누른다. 혜준. 사진 태우고 내가 녹음한 파일 다 지우고. 그것도 참 쉬웠겠네요. 좋아하는 느낌만 좀 내면 내가 다 알아서 다 도와주니까. 설애.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혜준. 우리 일? 무슨 일이요? 내가 당신 집 앞에서 밤마다 서성인 일이요? 당신 숨소리를 들으면서 깊이 잠든 일이요? 당신을 끌어안고 행복하다고 속삭인 일이요? 행복을 언급해놓고는 더 화가 나. 내가 품이 됐죠.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자부심이에요.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었어. 그런데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일어서면서. 할머니 폰 바꿔드렸어요. 같은 기종.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것도 못 찾게 해요. 설애. 혜준이 나간 뒤에도 가만히 앉아 제 안에 들끓는 감정을 분석해본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들어가 붕괴를 입력한다. 무너지고 깨어짐이라고 풀이된다. 설애의 무너지고 깨어진 표정에서 fade out. 씬 83. 바다. 날. 안개 낀 바다. 화면에 한자어로 해와 바다가 동시에 필기체로 적힌다. 낡고 초라한 고깃배를 띄우고 낚싯대를 들이운 혜준. 멍하니 찌를 바라본다. 휴일의 편한 복장. 살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늙어버린 것 같기도 하다. 얼굴도 좀 탔다. 전화벨이 울린다. 발신자 번호만 있고도 얼굴에 화색이 돈다. 화상통화 시작. 혜준. 어이 쭈쭈 좀 말랐네. 서울도 여기처럼 화창하냐? 하주. 미안. 집에 못 가서. 합숙훈련 빠지면 대회 못 나가. 혜준. 엄마한테 전화도 좀 해. 말 안 해도 기다리셔. 하주. 그 거짓말에 웃다가 엄마 핑계대는 아빠 마음을 알아채고. 아빠는 별일 없으세요? 혜준. 이포에는 강약 사건이 안 일어나. 원자력 발전소라는 워낙 강력한 위험이 있어서 그런가? 하주. 엄마는 완전 안전하댔는데 아빠도 왜요? 엄마 완전 안전. 혜준. 엄마한테 서울이나 부산이 훨씬 위험하지. 하주. 내가 볼 때는 엄마 옆이 제일 위험해. 씬 84. 거실. 정한 집 저녁. 아내 옆에 나란히 앉은 혜준. 바닥에 엄청난 양의 석류를 쌓아놓고 손질하는 부부. 서툰 정한. 능숙한 혜준. 정한. 석류가 폐경을 늦춰주는 효과도 있다대. 혜준. 안 하면 편한 거 아니야? 정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 오후부터 난 매일 집밥 먹고 석류 먹고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시들어가지? 못 자서 그래? 혜준. 시들긴. 석류냐? 정한. 이주임이 당신 사진 보더니 너무 달라졌다던데 그 잘생긴 남자가 왜 이렇게 됐냐고. 우울증 아니냐고. 혜준. 걱정하는 척하면서 먹인다는 게 그런 거구나. 정한. 중년 남성 56%가 우울증 고위험군이래. 별 반응 없는 남편의 눈치를 슬쩍 보며 이주임 아는 남자가 자라 진액을 먹고 그렇게 효과를 봤다는데 남성 호르몬에. 작업을 중단을 혜준.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아내를 본다. 눈빛을 읽는 정한. 비닐장갑을 벗고 휴대전화를 들면서 일어선다. 씬 85. 고급 레지던스 호텔 저녁. 커다란 손가락으로 뺨을 철썩 맞고 쓰러지는 설애. 짧은 머리로 바뀌었다. 무릎으로 일어서서 도망치려 하는데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뒤에서 설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당기자 가발이 훌렁 벗겨진다. 핀을 여기저기 찔러 두피에 바짝 붙인 제 머리가 드러난다. 넘어뜨리고 몸통을 발로 차는 사철성. 30대 초. 겨우 기어서 소파 근처로 도망가는 설애. 쿠션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웅크려 배를 보호한다. 철성. 허리를 숙이고 손바닥으로 설애의 머리통을 연달아 갈긴다. 씬 86. 거실. 정한 집 저녁. 설탕을 석류 단지에 붓는 혜준. 나무 주걱으로 섞기 시작한다.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 정한. 이주임 미안한데 자라 지금 취소할 수 있어?
도저히 못 먹겠대. 그래 고마워. 대신 내가 석류청 한 단지 줄게. 내일 봐. 다시 와앉는 정한. 눈물이 글썽글썽. 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는 혜준. 손을 조심스럽게 정한을 깨얹는다. 정한. 당신 이포에 와 있어서 나는 행복한데. 혜준. 행복해 나도. 정한. 당신은 살인도 있고 폭력도 있어야 행복하잖아. 껄껄 웃는 혜준 얼굴에 들리는 중국어. 철성. 중국어 소리. 남편 어딨냐고 이 미친년아. 니 라오공 짜이나. 씬 87 고급 레지던스 호텔 저녁. 철성. 철썩 설의 따귀를 때린다. 커피를 쓱 닦더니 노래 부르는 설의. 중국어로 대화하는 두 사람. 설의. 나 버리고 도망갔다고 미친놈아. 철성. 주변을 돌아보며 명품 가방과 쇼핑백들을 발로 차고 집어던지며 이거 다 뭔데? 남편 아니면 이거 다 어떻게 사? 니들 이러고 사는 동안 우리 엄마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날마다 우셔. 그 돈 있었으면 우리 엄마 진작 수술해서 다 나았어. 설에. 마음이 약해져서. 의사는 뭐래? 철성. 한 달도 못 버틴대. 이 약물은 철성.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네 남편 새끼는 말을 맺는 대신 또 설애의 따귀를 때리려고 손을 쳐드는 철성. 설애. 눈에 파란 빛이 번쩍하더니 감추고 있던 포크를 들고 달려들어 철성의 팔뚝을 사정없이 찍는다.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는 철성. 보면 한 줄로 맺힌 선명한 핏자국 3개. 누가 자기한테 덤볐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설애를 본다. 여기저기 터져 피 흘리는 얼굴을 들이대며 설애. 내가 딱 10분만 참는데 있지. 네 엄마 봐서. 기가 막혀 또 손을 지켜드는 철성. 너 여자 때리고 다니는 거 엄마가 아셔? 네 별명이 뭔지 아셔? 이러라고 그렇게 힘들게 널 키우셨을까? 이혼한 화교 여자가 한국서 혼자 아이 키우고 사는 게 얼마나 족같은 일인지 알아? 철성. 울음이 터진다. 엄마 돌아가시면 냉동실에 넣어놓고 네 남편 죽인 다음에 장례 시작한다. 질질 짜면서도 명품 쇼핑백들은 싹 챙겨서 나가는 철성. 풀썩 주저앉는 설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 선행. 씬 88 자라 양식장 밤. 자욱한 안개. 비닐하우스 주위로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그 앞에 경광등이 켠 경찰차. 경찰볕이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뒤진다. 사이렌 울리며 도착하는 경찰차도 있다. 씬 88 비닐하우스 자라 양식장 밤. 사이렌 소리와 경광등빛이 성가시게 파고든다. 우는 할머니 달래며 진술을 듣는 여자 형사 여연수 경사 30대 초. 꾸민다고 꾸몄지만 어쩔 수 없이 투박한 차림새. 자라 할머니. 어떻게 키운 새끼들인데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웠는데. 연수. 저희 팀장님이 엄청난 실력자시거든요. 뉴스에도 나오신 분이니까. 안에 들어서는 혜준을 보며 얼굴을 환해지더니 쪼르르 달려가 심각한 얼굴로. 돈 한 푼은 자라 58마리인데요. 피해액이 얼마나 될까요? 자라 소리를 듣고 약간 찡그리고 있던 혜준. 피해액을 내가 어떻게 아냐는 표정으로 연수를 본다. 자라 할머니 소리. 시가 300만 원 이상이야. 연수. 예? 할머니. 뭐가 그렇게 비싸? 놀라서 돌아보며 할머니 언제 울었냐는 듯 빤히 바라본다. 우울하게 목소리로 보충 설명하는 혜준. 혜준. 중년 남성 우울증에 좋대. 연수. 와 역시 그런 걸 어떻게 다 하십니까? 혜준. 나가서 사이렌하고 경광등 좀 끄라오래. 연수 나간다. 기대에 찬 눈으로 혜준을 꾸준히 바라보는 할머니. 괜히 주변을 둘러보는 혜준. 씬 90 고급 레지던스 호텔 밤. 흐트러진 자세로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설에. 시마스시 도시락을 먹으며 멍하니 TV 드라마 적색 비상을 본다. 멍든 얼굴에 핀들을 다 뽑은 채 엉클어진 머리. TV 화면. 원자력 발전소 컨트롤룸. 연기가 자욱하고 깜박이는 경보등 때문에 온통 시뻘건 화면. 천장에서 먼지와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다. 젊은 여성 지민이 쓰러져 있다. 소방관 고빈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지민을 안는다. 지민 눈을 뜨며 지민 바보같이 오지 말랬잖아요. 오면 죽는다고 오지 말랬잖아요. 방독면을 씌워주는 고빈을
보면서 설에 동시에 중얼거린다. 고빈 설에 당신을 만날 방법이 오로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주제가가 시작된다. 테이블에 휴대전화 중 2개 중 하나가 울린다. 발신자 이름 없이 전화번호만 표시된 화면. 전화를 받는다. 호신 소리. 얼른 짐 싸. 설에 번호 또 바꿨어? 호신 소리. 빨리 움직여. 첫송이가 너 있는데 알아냈다고. 심드렁하게 초밥을 먹는 설에 전화로 자신의 엉망진창 얼굴을 찍어보낸다. 그리고 다음 주쯤 중국 사람들 좀 만나줘. 그 사람들 당신 좋아하잖아. 중국 쪽 안 뚫리면 나 정말 힘들어져. 뭐 왔다. 설애가 방금 보낸 사진을 보았는지 한숨을 푹푹 쉬며 아이씨 벌써 다녀갔구나. 에휴 누굴 만날 얼굴이 아니네. 또 다친 데는 없어? 몸에? 많이 아팠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우리 사이 괜찮은 거지? 설애 사이는 됐고 이사나 가자. 호신 소리. 그래야지. 거긴 철성이가 와서 알아버렸으니. 어디 가지? 신 91 3층 복도 2호 경찰서 낮. 설애가 누구를 찾는 듯 이방 저방 기웃거리며 걷다가 결국 포기하고 계단 벽에 기대선다. 소화전의 붉은 램프가 눈에 띈다. 신 92 여자 화장실 낮. 청소 도구를 넣어두는 커다란 녹색 플라스틱 양동이를 엎어놓고 올라선 설애. 화재 경보기 아래 라이터를 갖다 댄다. 신 93 중정 낮. 사이렌을 울리는 중. 웅성거리며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 용의자의 수갑을 채가 나온 경관도 있다. 혜준과 연수만 동떨어져 있다. 경찰 1 저거 연기지? 경찰 2 안개인지 연기인지. 사이렌 종료. 투덜거리며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나온 김에 라고 중얼거리며 담배를 꺼낸다. 신 94 3층 복도 낮. 설애 중정을 내려다본다. 안개가 자욱해서 사람들 식별이 쉽지 않은데도 끝내 혜준을 찾아낸다. 눈을 가늘게 하고 탐욕스럽게 관찰한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연수도. 스마트워치에 대고 중국어로 녹음하는 설애. 자막 구두 신었네. 신 95 중정 낮. 입에 담배를 물고 주머니를 뒤지는 남자 행사에게 불을 붙여주려고 먼저 다가가는 연수. 그러나 일부러 더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불을 빌리는 남자 형사. 이런 일에 익숙한 연수. 갑자기 관심을 혜준에게 돌려. 연수. 사람들 말이 우울증을 걸려가지고 일로 오셨다고. 범인 자살하는 거 못 막아서. 혜준이 확 고개를 돌려 저를 보자 기어들어가는 소리고. 하지만 이제 완쾌하셨다고. 혜준. 근데 왜 아직도 우울해 보이냐? 연수 끄덕. 혜준 먼 산을 보며 무성의하게. 못 자서 그래. 못 자서. 연수. 담배도 안 태우면서 왜 안 들어가십니까? 왕따라고 배려해 주십니까? 딴 데 정신을 팔려 상대 말을 안 듣는 혜준. 3층에서 뭔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눈을 가늘게 뜨고 3층 창을 주시한다. 신 96 침실 테라스 펜션 밤. 파자마 차리며 설애. 침대 머리판에 등을 기대고 누워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겨있다. 이를 닦으면서 욕실에서 나오는 호신. 좀 나가서 피우라고. 설애가 나가자 뒤에 대고 큰 소리로. 사랑해. 롱패딩만 걸치고 테라스로 나오는 설애. 담배 연기를 품으면서 통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물끄러미 본다. 밖이 어두워 거울이 되어버린 창 앞에 선 호신.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구석구석 보아가며 이를 닦는다.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설애. 스마트워치를 입에 대고 뭐라고 말한다. 창에 막혀 들리지는 않는다. 신 97 수면 클리닉 낮. 의사와 마주 앉아 상담 중인 혜준. 옆에 앉은 정한이 더 경청한다. 의사. 막 범인 놓치고 그런 스트레스 요인들이 수면 장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선 할 수 있는 건 런치 전에 30분간 일광욕인데요. 옷은 입어도 되는데 반드시 눈은 뜨고. 정한. 선생님
말 끊는 보호자에게 놀란 의사. 이포에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의사가 어버버 하는데 여긴 아침에 해 없어요. 안개 때문에. 의사 입술을 깨물고 생각을 좀 해보더니 여기도 물은 나오죠. 취침 전에 조격하시고 도파민 처방해 드릴 테니까 드셔보세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여기 와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정밀 검사를 씬 98 어물전 재래시장 밤. 주인에게 질문하는 해주는 진지하고 아무 생선이나 만작거리는 정아는 그저 행복하다. 깨끗한 왼손으로 해준의 재킷 어느 주머니에 찾는 물건이 들었나 여기저기 만지고 손을 넣어본다. 기다려주는 해준. 무심코 눈을 돌렸다가 저 앞에 남자와 함께 걸어오는 설애를 발견한다. 남편 몸에 경직을 느끼고 그의 시선을 따르는 정아. 고급 옷에 보석을 착용하고 화장한 설애. 해준을 보고 당황하지만 그 부부가 다정한 것을 보고 재빨리 호신의 손을 찾아 잡는다. 두 부부 사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해준, 여긴 설애. 상대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이사 왔어요. 해준, 신경질적으로 톤이 높아져서. 왜요? 세 사람이 일제히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하자 얼버무리면서 이 동네 뭐 볼 거 있다고? 설애. 안개 좋아해요. 의아한 눈으로 설애와 해준을 번갈아 보는 정한에게 목례를 하며 송설애입니다. 중국인이라 한국말이 부족합니다. 궁금해 죽겠는 호신에게. 그리고 그 형사님이셔. 나 의심했다. 여보의 마음 무너지는 해준. 남편 옷주머니에 마침내 물티슈를 찾아 꺼내면서 그의 안색을 살피는 정한. 표정 굳은 설애와 눈을 마주치고 난처해지는 해준. 호신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듯 해준을 향해 손을 내밀며 호신. 제가 그 다음 남편입니다. 임호신입니다. 해준 마주 잡으며 장혜준입니다. 호신. 이포에는 어떤 일로? 해준. 저도 이사 왔습니다. 와이프 직장 있는 데로. 정한. 안정한이에요. 물티슈로 오른손을 꼼꼼히 닫고 설애에게 악수를 청한다. 안개는 사람들이 여길 떠나게 하는 이유지. 오게 하는 이유는 아닌데. 이 동네 곰팡이를 겪어보셔야 정신을 차리지. 라는 말을 그냥 삼키는 정한.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악수하는 두 여자. 남몰래 한숨 쉬는 해준. 손가락 관대로 우두둑 꺾는 호신. 네 사람의 손 클로즈업이 빠르게 이어진다. 네 개의 결혼 반지. 호신. 사실은 여기 원전 때문에 왔습니다. 이번엔 정한이 놀랄 차례. 정한. 예? 왜요? 호신. 적색비상이라고 고빈이 원전 사고 수습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촬영지 보겠다고 중국 여자들이 무지하게 오는데 이 사람이 관광 가이드입니다. 정한. 그걸로 돈벌이 하신다는데 이런 말씀 좀 못하지만 그렇게 근거 없이 원전 공포 팔아먹는 드라마는 저희로서는 참 곤란해요. 해준. 이 사람 직장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좀 예민합니다. 사실 원전 완전 안전하거든요. 호신. 그러세요? 어쨌든 두 여성분이 같은 직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웃으면서 곁눈질로 해준을 살피는 호신. 아무도 안 웃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물끄러미 보던 정한. 드디어 생각났다는 듯. 정한. 주식 TV 나오셨죠? 호신. 그렇죠. 주식 애널리스트. 학문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아니고요. 역시 아무도 웃지 않는다. 또 손가락 관절을 꺾는 호신. 버릇인가 보다. 어색한 정적이 불편한 정한. 괜히 한마디. 정한. TV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호신. 동안 비결은 매일 아침 수영이고요. 자기 명함을 내밀며. 투자 비결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정한. 제 명함은 평범해요. 호신과 정한이 명함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동안 설애와 해준 마주본다. 설애의 짧은 머리를 유심히 보는 해준. 가발이 신경 쓰여 손으로 머리를 쓸어 정리하는 설애. 반대로 해준은 구두를 향한 설애 시선을 의식하고. 해준. 여기선 뛸 일이 없어서요. 끄덕이는 설애. 호신의 말을 듣는 척하지만 정한의 관심은 설애에게. 정한에게 말하면서 해준을 힐끔거리는
호신. 신화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 헤어질 결심, 그 6번째 순서를 마칩니다.